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김명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즉 그네들의 1910년 이 조선을 침탈해서 그들의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조선의 민중들이 영원한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 의식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의 강복을 향한 우리 민족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정신적인 힘, 조선의 그러한 내면적인 힘, 민족혼의 힘을 철저하게 산산조각내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조작을 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우리의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책, 특히 상고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 약 20여만 권을 수집을 해서, 물론 강제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집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폭력과 그리고 또한 고문과 여러 가지 그러한 무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그 피해를 주는 그러한 정책으로 역사책을 20여만 권을 침탈했고, 그렇게 해서 그 역사책들을 지금의 남산타워가 있는 곳에서 지금의 그 식물원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남산식물원 그 부근에서 약 20여만 권의 불을 갖다가 옛날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철저한 식민지의 역사였다. 그것도 2000년의 역사라고 줄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를 조작을 하면서 오직 두 가지의 책,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만을 남겨두고 이렇게 20여만 권을 불태워서 우리의 역사를 조작해서 우리 민족의 혼을 마비시키기 위한, 그래서 광복을 향한 우리의 민족혼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조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역사를 조작한 것은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곳에서 1925년 일본 국왕의 특명에 의해서 이렇게 독립관청으로 승격된 이런 한국사 말살, 즉 우리 한국인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조선사 편수회가 형성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이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20여만 권의 각종 도서들, 특히 상고사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20여만 권의 각종 역사 도서들을 수구해서 불사르고 약 16년 동안 이네들은 엄청난 거액을 쏟으면서 그네들의 입맛에, 그네들의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 합리화할 수 있는 조선의 역사 37권을 출판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색인 목록 2권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는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정리를 한 조선의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일본어로 정리된 조선사 37권은 우리 민족 정체성을 뿌리를 뽑아서 한민족을 일본 국왕의 충실한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시키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언론은 우리의 역사를 일제의 손에 내어주는 것으로 최후의 정신적 파산이다 라고 한탄을 하면서 당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말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의 역사를 아는 또 우리의 지도층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역사 조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더 큰 비극은 일제가 왜곡하고 날조된 이러한 역사서가 아직도 한국 사학계에서 한국사의 주요 사료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적어도 5,00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 민족사관 쪽에서는 또한 특히 환단곡이라고 하는 현 국사학계에서는 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환단곡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약 1만 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5,000년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조선사에서는 이러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포함해서 그 위에 당군조선, 그리고 또 환단곡에서 말하는 배달, 그리고 황국, 이렇게 해서 약 9,200년의 역사의 그 내용이 8%, 그래서 약 7,200년의 역사가 8%에 압축되어지고, 그 다음 고려가 15%, 또 조선의 역사가 70%, 세긴목록 4%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런 한국사가 지금도 그렇게 주요 사료로 이 조선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조선의 역사를 어쨌든 5,000년이든 2,000년이든 1만 년이든 어쨌든 우리 역사의 그 기본 혼을, 민족 혼을 말살시키기 위한 이 한국사 왜곡의 뿌리가 특히 일본의 그 3명의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구로이타 가스미, 흑판성미라 그러죠. 이나미 이와기치, 또 이마니시류, 특히 이마니시류, 금서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식민사학의 삼두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경대학 국사학과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총독부 직속 조선사 편수회를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사람은 이마니시류입니다. 이마니시류는 특히 우리 한국사의 한국사 왜곡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러한 이러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이마니시류가 한국사를 말살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회심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일현 스님이 지으신 삼국유사, 거기에 보면은 석유 환인이라고 하는 또는 석유 황국이라고도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있던 특히 석유 환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 석유 황국할 때 마지막 나라 국자 이것을 석유 환인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옛날에 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옛날에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 5,200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석유 황국은 바로 5,200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 한 사람은 그 5,200만 중에 한 명, 즉 대한민국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과 한 국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삼국유사에 있는 석유환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석유환인으로 고침으로 해서 이 한자가 고쳐짐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역사를 한 가족사로 조작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왜 조작이 되었는가를 더 알 수 있는 것은 동경대학에서 1904년도에 만들어진 삼국유사는 거기에 분명히 석유환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도대학에서 이만희씨 류가 1921년 판에 석유환인으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의 이 조작이 황국, 배달, 당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3대의 그러한 국가가 한 가족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황국, 배달, 당군의 역사가 이제 지어지고 전설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지면서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군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조선 대한제국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서당에서나 모든 곳에서 분명히 당군이라고 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말까지도 가리켰던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설적인 존재로, 고조선은 전설적인 존재이며 고조선에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임금님이 계실 것이며 그 임금님이 당군 한 분밖에 없다고 그분을 신화적인 존재로 해버렸으니 지금 우리 초, 중고 학생들 모두가 이러한 당군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그야말로 전설의 역사, 신화의 역사라고 실제로 존재한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고, 우리가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이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신화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를까지 이렇게 신화의 존재로, 전설의 존재로 고조선 당군의 역사를 이렇게 변화시켜버린, 그래서 우리 환인, 환웅, 당군의 역사는 신화이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완벽하게 부정을 했던 것이 바로 이만희씨 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러한 역사를 조작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식민지로 만들고자, 식민지 백성으로 영원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역사를 조작한 다음 이들이 이 나라를 침략해서 특히 1876년 불평등 조약이던 강화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던 1876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광복이 되어질 때까지 1945년 약 70년 동안 우리 한국인 약 800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제 35년을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극을 일으켰던 이러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이러한 일제를 극단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잘못 배웠죠. 잘못 역사를 공부한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국인 800만 명을 70년 동안 800만 명이나 학살을 시켰던 일제의 그들의 지배가 어떻게 해서 정당화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제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조작한 다음 약 70년 동안 이 민족 약 800만, 2천만 인구가 있던 그때에 70년 동안에 800만을 학살했다는 것은 전체 우리 한민족의 거의 3분의 1을 학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참혹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일제는 어쨌든 1945년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내일 곧 강북 8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강북 80년을 맞이하면서 일제가 역사를 조작하면서부터 시작했던 우리 한민족에 대한 학살극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의 그러한 선조들이 그러한 피눈물을 쏟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되찾아 주신 많은 그런 광복의 투사분들을 한 번 더 그분들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